메가젠 임플란트 연구소장 안현욱입니다. 최근 출시된 풀아치 솔루션 보철인 악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악사 어버트먼트는 어버트먼트와 어버트먼트를 더한 브릿지, 멀티플 보철을 SRP로 가능하게 하는 제품입니다. 임플란트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보철 수식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멀티플 보철에서의 SCRP 컨셉은 장기간 사용에서의 시멘워시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보철의 트렌드가 스크루 리테인 보철 타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악사 어버트먼트라면 쉽고 편하고 안전하게 스크루 리테인 보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사 핸즈온을 통해서 실제 사용하는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악사의 강점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이전에 영상으로 제작한 게 있습니다. 상단에 링크를 연결해 둘 테니 궁금하시면 참고해 주십시오. 오로넥스 수식에서는 4파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일반적 기준으로 삼지만 임상 환경에 따라 보다 작거나 큰 사이즈의 임플란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셜 본과 소프트 티슈 리세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주변으로 약 1.5에서 2mm 이상의 골량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4파이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에서 8mm 이상의 골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R이와 BD 커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골폭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악은 미드라인, 양쪽 사이너스와 나잘 캐비티가 만나는 지점, 제1대구치 5곳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하악은 미드라인, 양쪽 멘탈 포르멘에서 5mm 앞쪽 지점, 제1대구치 5곳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하악 구치부 쪽은 하악 치조 신경을 피하기 위해서 CT의 오류를 보완할 목적으로 안전거리 2mm를 제외한 높이를 측정합니다. 측정된 값은 5등급으로 분류하는 카르메스의 표를 따랐습니다. 상악과 하악, 무치악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한 이 후향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뼈 위축의 클래스별 유병률을 제시합니다. 이 표는 무치악 환자의 골 가용성 분포를 체계적으로 요약해 임플란트 식립 시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5등급으로 분류했을 때 가장 많은 유병률을 나타내는 것은 상악에서 클래스 4, 하악에서 클래스 3로 나타납니다. 상악의 뼈가 하악보다 위축이 더 심해지는 경향성이 확인되므로 치료계획 수립 시 이러한 데이터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존 모델은 카르메스 표를 참고하여 상악은 클래스 4, 하악은 클래스 3에 맞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상악 클래스 4와 하악 클래스 3의 가장 일반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임플란트 식립 위치와 방향에 따라 옵션 A와 옵션 B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악 사이너스 리프트와 하악 수직 식립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대부분의 원장님들께서 큰 문제 없이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오늘 핸즈온에서는 옵션 B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전압보철을 오론포로 주로 해결했지만 장기간 임상적 안전성에서 보철 파절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최근에는 오론4보다는 오론5나 6로 해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는 저자갑이 강하고 앞궁의 형태가 저자갑 분산에 불리한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악은 오론4가 아닌 오론5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핸즈온에 앞서 관련 아나토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주로 사용했던 막실라 본과 함께 오늘은 팔라타인 본과 스페노이드 본의 테리고이드 플레이트까지 사용해서 핸즈온을 진행하겠습니다. 7번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투베러시티를 지나 팔라타인을 통과해 메디알 테리고이드 플레이트까지 도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식립하는 이유는 좀 더 빠른 치유 기간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7번 위치에는 일반적으로 활용할 뼈가 없거나 본 덴시티가 타입 4인 경우가 많아서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해야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미디어트나 얼리 로딩이 어렵게 됩니다. 막실라 본에 이어져 있는 팔라타인 본은 대부분 타입 1인 경우가 많고 스페노이드 본의 테리고이드 본 또한 타입
타입원으로 충분한 고정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테리고이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는 이 상악동의 위치와 제2대구치에서 이 테리고이드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임플란트 길이와 식립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 하악에서 신경 써야 하는 아나토미는 하악 치조 신경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악 신경을 피하기 위해서는 멘탈 포루멘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일반적인 멘탈 포루멘의 위치는 4번치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제 아나토미까지 체크했으므로 본격적인 핸즈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습에 필요한 이 블루 다이몬드 임플란트와 아리 임플란트가 이 사이즈에 맞게 각각 준비되어 있고, 식립 순서에 맞게 사용될 서지컬 키트와 악사 셀렉션 가이드 킷 각 한 대씩, 막실라와 맨더블 핸즈온 모델 1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핸즈온 순서는 상악부터 임플란트를 먼저 방향에 맞게 식립을 하고 방향성을 체크한 이후에 악사 어버트먼트를 순서대로 연결을 합니다. 이후에 스캔 캡을 장착해서 스캔을 찍을 준비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악을 완료한 이후에 하악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악 핸즈온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악은 2번 자리, 4번 자리, 7번 자리에 식립을 하도록 하는 오론 6 술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 자리는 아리를 식립할 겁니다. 팔라탈 쪽으로 치우쳐서 라비알 쪽에 본을 조금 남겨놓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라탈 월을 방향으로 드릴을 두고 거기에서 라비알 쪽으로 조금 세웁니다. 그러면 약 12도 정도 됩니다. 12도 정도 돼서 드릴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픽처는 11mm이기 때문에 13mm까지 드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패러럴 핀을 꼽아서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꼽아서 드릴링 방향을 확인합니다. 네, 13mm까지 확인이 됐고요.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22번 자리도 드릴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패러럴 핀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드릴링합니다. 여기에도 패러럴 핀을 꼽아서 방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드릴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 자리에 심을 픽처는 아리 74 픽처입니다. 스레드 길이가 7mm, 커프 길이가 4mm인 픽처입니다. 픽처 식립 깊이는 첫 번째 단이 올 때까지 식립을 합니다. 옆에 픽처도 같이 드릴링을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식립을 합니다. 4번 자리는 리치와 탄젠시한 방향으로 수직에서 20도 눕혀서 드릴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에 사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사이너스를 피해서 드릴링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칭될 수 있도록 방향을 기울여서 20도 기울여서 드릴링 합니다. 패스를 확인하시고 패스가 틀어졌다면 린드만 드릴을 이용해서 패스를 바르면 됩니다. 그리고 순차적 드릴링을 진행합니다. (4번) 자리에는 블루 다이몬드 4.1에 10mm를 식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립 깊이는 이것도 조금 깊게 첫 번째 단까지 들어가도록 식립합니다. (7번) 위치는 메지알 테리고이드 플레이트 쪽에서 라비알 쪽으로 버컬 쪽으로 2mm 떨어진 지점을 향해서 30도
눕혀서 드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테리고이드 플레이트를 향해서 30도 기울여진 여기에는 18mm 픽처를 식립할 겁니다. 칠 번 자리에는 4.1에 18mm 픽처를 식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방향대로 픽처를 식립합니다. 먼저 식립된 RE 픽처에 마운트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어버트먼트를 장착하게 되면 간섭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본 프로파일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파일러는 가이드핀을 꼽고 RE용 본 프로파일러를 이용해서 본 프로파일링 하시면 됩니다. 드릴링 RPM은 300rpm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셀렉션 가이드 키트는 중앙에 가이드 툴이 있고 위쪽 아래쪽으로 어버트먼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버트먼트는 빨간색이 12도, 노란색이 20도, 녹색이 30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얀색 없는 회색이 스트레이트입니다. 앞쪽에 2번 자리에는 12도로 눕혀서 식립했기 때문에 12도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된 앵글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할 때는 이렇게 해서 수직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체결을 하고 방향이 픽처 커넥션의 방향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하나도 방향이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스트 방향은 다 수직으로 올라왔지만 12번 자리에 있는 픽처가 커넥션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방향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직된 포스트의 방향이 수직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맞춥니다. 지금 4번 자리는 20도로 드릴링을 한다고 했지만 지금 포스트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30도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30도를 했을 때 포스트의 방향이 수직으로 올라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픽처의 커넥션 방향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픽처의 커넥션 방향을 맞춰서 수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도 30도를 이용해서 봤을 때 포스트의 방향이 수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7번 위치도 확인합니다. 7번도 30도 드릴링을 했을 때 포스트 방향이 위쪽으로 올라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버트먼트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이렇게 패러하게 식립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에 캐리어를 분리하고 스캔 캡을 장착하시면 됩니다.
하악 핸즈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악은 5번, 45번 자리, 그 다음에 43번 자리, 41번 자리, 32번 자리, 35번 자리에 픽처를 식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부는 R이를, 뒤쪽 구치부 5번 자리에는 BD 커프를 식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치부는 R이 7의 4짜리를 식립하기 위해서 13mm를 드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릴은 수직으로 드릴링 하시면 됩니다. 네, 패스를 확인하시고 추가 드릴링을 하시면 됩니다. 앞쪽 전치 3개는 4에 7에 4, 스레드 7mm, 커프 4mm짜리 RE 픽처를 식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보면 지금 41번 픽처가 조금 높게 식립됐기 때문에 레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리는 멘탈 프라멘을 피해서 식립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5번 자리에서 멘탈 프라멘 앞쪽 5mm를 향해서 이런 방향으로 드릴링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리치의 방향을 따라서 방향을 설정하고 멘탈 프라멘보다 5mm 앞쪽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드릴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반대편도 똑같이 멘탈 프라멘 앞쪽 5mm 지점을 향해서 5번에서 시작해서 드릴링을 합니다. 방향을 다시 체크해 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드릴 패스가 맞다면 계속해서 드릴링을 진행합니다. 비디커프는 코티칼본 드릴을 쓰지 않고 넥스트 드릴까지 드릴링합니다. (5번) 자리에는 4.1에 7에 2mm 픽처를 식립하도록 하겠습니다. 7에 2mm는 스레드 파트가 7mm, 커프가 2mm짜리 픽처입니다. 전치부는 그 간섭이 예상되기 때문에 본 프로파일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파일링은 가이드 핀을 잠그고 본 프로파일러 드릴을 닿을 때까지 드릴링 하시면 됩니다. 예, 드릴링 RPM은 300 RPM으로 드릴링 하시면 됩니다.
다이아미터 식립 방향을 체크해 줍니다. 이쪽도 보면 거의 수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수직으로 올라와 있고 조금 더 타이트닝 해서 스크류 홀 방향이 위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맞춰줍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위쪽에서 홀이 같은 패러럴하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앞쪽은 스트레이트로 심었기 때문에 캐리어, 흰색 캐리어가 달려있는 스트레이트 악사를 체결해 줍니다. 핸드로 체결을 해주고 빼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핸드로 체결을 해주겠습니다. 뒤쪽은 30도 앵글 악사를 선택해서 체결해 줍니다. 타이트닝 토크는 25N에서 35N로 타이트닝 해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포스트의 홀 방향이 맞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악사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마지막 타이트닝을 해줍니다. 타이트닝 토크는 25N에서 35N으로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앵글드 타입도 마찬가지로 타이트닝 토크는 25N에서 30N입니다. 캐리어를 제거하고 스캔 캡을 체결해 줍니다. 사각강하게 스캔캡이 다 체결되면 R2 I3를 통해서 스캔을 시작합니다. 완성될 보철의 모양을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맞는 임플란트 식립 방향과 위치를 선정하신다면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원장님들이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자료들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